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법무사, 우리 1차 민법, 민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법무사 민법, 법무사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 법학시험에서 법학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민법이죠. 민법입니다. 민법의 비중은요, 사실은 우리는 전체 과목 중에 한 과목으로 시험 과목은 잡혀 있지만은, 실질은요,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 뭐 1, 2차를 다 합치면은요, 민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과목이 물론 이제 공법인 뭐 형법과 형사소송, 이번만 빼면 2차에서 민법이요, 전부를 다 그렇죠. 기본이 되는 과목이 된다 이 말이죠. 민법, 상법, 민법, 부등법, 민법, 집행법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 지식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민법은 가장 중요합니다. 법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도 제일 많죠.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민법이라고 그러지만은 바로 들어가면 민법에는 그렇죠. 민법이란 과목은 이제 결국에는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시작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 사례는 갑이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 자신의 토지나 건물을 팔았다. 부동산 매매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만들 때 우리 입법자들은 처음에 이걸 부동산 매매를 전제로 하고 만드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 그렇죠. 법률행위. 자,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법률행위라는 거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관계.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그러니까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다. 그러면 갑은 부동산을 팔았죠. 그러면 어떠한 권리와 어떠한 의무가 있고 을은 부동산을 샀죠. 어떠한 권리와 어떠한 의무가 있냐. 이게 답니다. 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죠. 그러면 빌려준 갑은 그렇죠. 어떠한 권리 의무가 있느며 그 다음에 빌린 을은 어떠한 권리 의무가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 물론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권리는 없고 의무가 있는 게 아주 예외적인 게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권리 의무가 항상 같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게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 그러면 민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제일 처음에 총칙. 자, 우리 바로 시작하는 거죠. 민법 총칙편이 있고요. 2. 물권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물권법. 그 다음에 3.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그리고 이제 4. 그렇죠. 가족법이라고 있는데 우리 법전에는 나누어져가 있는데 친족법과 상속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족과 상속. 예. 자, 이렇게가 총 5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물건은 뭐냐면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거 말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로 소유권이다 이 말이죠. 소유권 이런 거죠. 갑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죠.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물건에 대한 권리, 대표적인 게 소유권. 그 다음에 채권은요.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 됐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 갑은 을에 대해서 돈을 돌려받을 반환 채권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으면 뭐죠? 물건 값을 받을 매매대금 채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 자, 이거 우리의 채권인데 물론 법률 용어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누군가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를 말해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급부라 그래. 급부. 그렇지. 채권. 그 다음에 이제 친족과 상속은 말 그대로 이제 요걸 합쳐서 우리가 가족법이라고 그래요. 친족. 자, 친족이라는 건 그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혼인을 해야 되겠죠.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 중에 부모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애기가 그냥 부모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은 이제 말 그대로 이건 재산이죠. 돈 문제. 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이동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상속.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가족법 합쳐서 가족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과 채권을 합쳐서 뭐라고? 요거는 우리가 재산법 그래요. 재산법. 그러면 총칙은 뭐냐면은 여러분 와닿죠? 우리는 독일식인 판덱텐책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판덱텐. 이게 뭐냐면은 공통되는 사항을 앞에서 다 뽑아냅니다. 이른바 총칙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모든 공통된 사항을 다 뽑아서 총칙에 딱 두고 그 다음에 그죠? 나머지 부분은 뭐다? 거기에 특유한 내용만 적어놓는 거죠. 적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칙 이런 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 공통된 사안입니다. 물론 가족법에 있어서는요. 모든 총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또 않습니다. 가족법의 특수성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됐죠? 어쨌든 간에 앞으로 뽑아놨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이라는 게 한 과목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 둘, 셋, 뭐, 요렇게 하면은, 그죠? 뭐, 넷, 합치면 넷, 나누면 5. 그 다음에 또 채권은 여러분 또 나눠집니다. 자, 채권에는 또 뭐냐면은 채권의 총론과 강론이 있어요. 채권에는 또 총칙과 각식. 그러니까 채권에는 있잖아요. 다시 또 분리해서 요렇게 보면 채권 총칙, 총론이라 하기도 하고 또 강론이라 쓰기도 됩니다. 채권 각식 같은 말이에요. 요렇게 총칙과 각식. 그럼 또 총칙이니까 채권 관련해서 공통된 내용을 앞에 다 뽑아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채권 각식인데 채권 총칙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테마가 채권 총칙에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재에서는요, 양은 제일 작습니다. 이게 낙권자리를 보면 페이지는. 그런데 제일 중요합니다. 한 페이지도 버릴 게 없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채권 각식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이게 크게 각식에도 뭐가 있냐면 계약법이라고 하는데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각식에는 그렇죠. 계약법에서 계약에 대한 게 맨 처음에 나옵니다. 계약 총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형계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자, 가장 중요한 패턴, 그 계약이 쫙 있습니다. 정려, 매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죠? 화해 이렇게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정 채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할 텐데, 사무관리, 그 다음에 여기 부당이득 이런 걸 해요. 부당이득. 그 다음에 불법행위 됐죠? 요렇게 해서 또 추가 3개가 있는데, 자, 요거 채권인데, 요 계약이죠. 요 계약. 그 계약법.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법정 채권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법정 채권. 법에 규정된, 앞으로 우리가 법정이란 말이 나오면은 법에 규정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하지만 큰 그게 그림이 2가지가 있는데, 와, 계약, 우리가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권리 의무 관계가 나타나는 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이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상 채권 채무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요겁니다. 법정. 됐죠? 그래서 법정 채권. 자, 사무관리라는 게 미리 말씀드리면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거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죠. 그러면은 법에서는 뭐라고?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줍니다. 2번째 부당이득. 누군가 손해를 보고 법률상 원인 없습니다. 아무런 원인 없이 누군가의 손해, 누군가의 그로 인한 이득을 받죠. 그러면 손해를 본 사람은 이득을 본 사람한테 돌려달라는 거죠.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권. 그 다음 불법행위입니다. 교통사고죠. 예. 자, 지나가는 행인 갑이, 그죠? 차에 치였단 말이죠. 교통사고, 꽝, 아야. 그럼 다쳤죠, 손해. 그러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이게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법이야. 734조, 741조, 750조, 됐죠? 요렇게 뒤에 쫙 있다, 이 말이죠. 계약, 이건 뭐, 계약은 무지 많죠. 계약에 대한 내용. 됐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보면 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꼭 중요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시험은 중요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골고루 다 나온다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대로. 덜 중요하지만은 뭐다? 내고. 맞죠? 그렇게 또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할 텐데, 일단 예정은 여러분, 일단 기본 이론 강의라고 하고, 2번째는 문제풀이, 3번째는 이제 특강식으로 총 3파트, 그렇죠?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처음 시작하는 한 민법 기본 이론은 지금 예정된 거는 한 100강.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이제 문제풀이를 한 15강,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특강식으로 해서 요거 달 텐데 이제 한 15강 이렇게 나눠, 예상은 그렇습니다. 100강, 15개 정도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한두 개가요, 이쪽이 좀 더 되고 이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는 이제 한 130강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요 문제 나오는 출제할 때 그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보통 이제 한 몇 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총칙 파트는 한 대략 한 7문제, 총칙에서는 7문제. 7문제. 물권에서는 한 10문제 좀 나옵니다. 물권에서는 한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채권은요, 합쳐서 한 18문제. 그러니까 요거를 평균이 그래요. 18문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8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0문제. 요거는요, 바뀔 수 있습니다. 합쳐서니까, 뭐 여기서 더 의미를 둬가지고 중요한 게 많아서 10문제 나오면 여기 8문제. 그죠? 합쳐서 이렇게 나온다 보면 되고. 친족 상수가 이제 거의 정해졌어. 3문제, 2문제, 3문제, 2문제. 그래서 합쳐서 5문제. 딱 좋죠. 딱 좋죠. 3문제, 2문제. 아니면 여기서 2문제, 3문제 나오든지 해서 한 5문제. 예, 요렇게 대강 구성되면은, 그렇죠. 이제 민법에서 우리가 몇 문제 나온다? 40문제, 그죠? 민법 40문제. 민법 40문제는 요렇게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18, 그 다음에 25, 딱 맞네, 그죠? 그 40문제. 이렇게 하면 되죠? 18, 28, 35.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가 40문제인데, 이제 민법은 이제 워낙 중요합니다. 뭐, 민법은 40문제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등기법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집행법의 좀 연관, 그 다음에 상법은요, 민사특별이거든요. 상법은요, 민법을 알아야 됩니다. 민법 모르면 상법이 안 된다가 맞는 말이에요. 왜? 민법은 이랬는데 상법은 이렇다. 민사특별법이에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요, 페이지마다 다 뭐죠? 민법을 깔고 상법을 들어가. 민법을 깔고 상법을 들어갑니다. 베이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법은 사실 민법이에요, 민법. 민사특별, 민사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이 40문제지, 그죠? 뭐 그런 거 다 합치면은 뭐 거의 반. 근데 여러분이 체감하는 정도는 민법 공부는 사실 모든 공부 시간을 다 합치면은 한 70%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70%. 그죠? 70%. 그러니까 100시간 중에 70시간은 어쨌든 간에 민법 관련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가는 민법 관련 1차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우리, 그죠? 우리 뭐 짧은 강의 있잖아요. 소개 영상 이런 데서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굳이 이제 하나 말씀 더 드린다면 뭐냐면, 정말 있잖아요. 공부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걸 제가 항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학생들이. 뭐가 선생님 제일 중요합니까? 알아. 근데 진짜 제가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네.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 확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좀 뭐 공부머리가 있다 하면 좀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좀 경제적으로 풍부하다. 그럼 더 좀 좋습니다.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신감. 된다. 자신감. 그죠? 우리가 전쟁이잖아. 전쟁도 사기잖아. 군인들 사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요. 내가 이게 되겠나? 이렇게 자꾸 갸우뚱하죠. 여러분 교회 가면서 하나님 믿나? 그러면 교회 가면 안 돼. 맞잖아요. 계속 교회를 여러분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하나님 있나? 이러면요. 이상한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 저도 그래. 저는요, 우리 집사람 그래. 당신은 뭐가 그래 자신감이? 전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한테도 말하지만은, 아빠의 장점은 딱 하나다. 자신감. 진짜. 된다. 확신감.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요. 여러분 꼭 갖고 가시면 됩니다. 매일. 내가 안 되면 누가 돼? 내가 안 되면 누가 돼? 맞죠? 내가 안 되면 누가 돼? 요겁니다. 요게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다 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뭐가 못해? 천하무적이 되는 거야. 요거 하나. 됐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이제 하면서 계속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됐죠? 바로 들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제가 민법의 전반적, 그리고 이제 뭐다? 공부를 가지면, 마음가짐은 딱 하나. 자신감. 자,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민법 서론이죠. 테마 첫 번째. 자, 먼저 보면 앞에는 간단합니다. 뭐 설명할 거는 많이 없죠. 그래 여러분 민법이란 이거는요. 앞부분은요. 사실 1강은요. 사실 저 뒤에 뭐 신의식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죠.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영화 예고편을 보면 어떻게 되죠? 한 5분 숏을 보잖아요. 뭐 5분을 보든 3분을 보든. 이 3분, 5분이 뭡니까? 그죠? 보면은 뚝뚝뚝 잘라가지고, 그죠? 결말은 안 보이지만은 뚝뚝뚝뚝 이렇게 잘라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인가를 100% 몰라 듣더라도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내내 합니다. 백강할 동안에. 자, 바로 들어갈게요. 민법은 형식적으로 민법 이름이 성문법전. 이거는 뭐 내내 모든 교재에 다 나오죠. 항상 모든 법학은요, 항상 맨 앞에 의와 성질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해도, 그죠? 바로 일반사법이다, 이거죠? 일반사법. 자, 그래가 민법의 성질을 밑에 보면은요, 사법으로의 민법, 일반사법인데, 일반이란 말은 뭐냐면, 공통이다, 이 말입니다. 공통.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규율하는 가장 공통되는 법이 바로 뭐죠? 민법이다 이 말입니다. 민법.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과 사람이 상인이다. 장사를 하는 상인이다. 그러면 이제 상법이 되는 거고.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냐 하면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이 말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이 규율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법. 바로 헌법이나 행정법. 대표적으로 행정법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자, 그래 사법으로 민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 바로 뭐다? 민법, 사법이죠. 사법. 그러나 만약에 국민, 지방자치, 국민, 국가와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을 규율한다. 그거는 공법이 되죠. 공법. 자, 사법의 내용을 계속 말합니다. 요거죠. 사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조건 이제부터 시작이 뭐냐면 전부 사법이라 말을 쓰면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그런데 의무는요 권리에 대응되기 때문에 의무라는 말을 빼도 돼요. 권리 공부하는 겁니다. 권리. 그리고 권리를 만드는 게 바로 법률행위야. 권리를 만드는 게 바로 법률행위 내려보시면 됩니다. 됐죠? 기본적으로. 물론 권리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으로 나와. 법정.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나오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법률행위거든요. 갑이 왜 을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빌려줬으니까.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갑이 왜 부동산을 여러분 왜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거든. 왜 등기 청구권이 있죠? 매매라는 법률행위 계약을 했으니까 이 말이에요. 계약을 했으니까. 맞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 계속 그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권리예요. 자, 그렇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법의 내용은 뭐냐. 그래서 민법의 내용으로는 아까 말했죠. 재산. 요거 재산법이라 그랬죠. 재산법, 재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산. 그리고 이제 가족. 됐죠? 이걸 다룬다 이 말이죠. 크게. 자, 그래서 재산 관계를 다루는 게 바로 물권과 채권이고 가족 관계를 다루는 게 친족법과 상속법이다 됐고. 자, 일반 사법으로 민법은 사람, 장소, 사항 이걸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사법, 일반 사법, 민법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체법이라고 이제 나올 텐데 계속 여러분 이제 법의 세계에서는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용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체법이란 단어가 나오고 절차법이란 단어 두 개가 아주 구별돼서 나올 것입니다. 자, 실체라는 게 뭐냐면 법의 세계에서 우리가 실체를 하면은 그 본질 내용이죠. 자, 또 계속 말합니다. 자, 법에서 우리가 법률행위라든가 법률 규정 본질 내용은 뭡니까? 권리 또 말하잖아요. 권리. 그러니까 실체법은 뭐냐면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권리나 의무를 그죠 이거를 만들어낸다 또는 바뀐다.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권리 의무의 변동에 관련된 법이다 이런 말해요. 변동. 여러분 변동은요 크게 세 가지를 말해.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합니다. 이 변동은요 발생, 만들어내고 변경, 이전한다 이거 말이죠. 권리가 넘어간다. 채권의 양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멸, 없어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권리 의무를 만들고 권리 의무가 넘어가고 권리 의무가 사라지는 이런 거를 만드는 걸 바로 변동, 이걸 실체법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체법이 바로 뭐다? 바로 민법이에요. 지금 하는 민법. 그리고 이제 뭐냐면 상법, 민법, 그리고 상법 이런 것들. 민법, 상법. 그 다음에 이제 상법과 별도로 이제 상법 할 때 같이 공부는 하지만 엄법, 수표법 이런 것들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는 민법, 상법은 실체법이다. 아, 민법, 상법의 권리 의무를 만드는구나.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요, 민법에 있잖아요. 563조 같은 걸 보면 매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그래. 봐. 권리 의무가 나오죠? 매도인은 뭐죠? 대금 청구권. 그 대신 의무는 뭐죠? 자기 부동산을 넘겨줘야 되죠? 물건을 넘겨줘야 되죠?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어떤 권리가 있죠? 등기 청구 이게 부동산이면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있고 반대로 자신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이봐. 권리 의무. 이걸 만드는 게 바로 요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음을 발행한 자는 뭐다? 예를 들어서 주채무자, 어음 발행인이 만약에 약수금이면은 어음금 지급 채무가 있죠. 소지는 뭐죠? 어음금 청구권이 있죠? 이런 것들이야. 권리 의무 만드는 거. 요게 실체법. 이제 앞으로 실체라면은 권리 여부를 변동시키는 법 이겁니다. 실체. 자, 그러면 절차는 뭡니까? 여러분 와닿죠? 요 실제법상 발생한 권리를 뭐다? 실현시킨다 이 말이야. 권리를 실현시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절차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 문명국가는 사익구제가 금지되고 국가구제. 나라에서 네 권리를 실현시켜 주겠다 이 말이야.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는데 을이 안 갚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죠? 우리 옛날 방식, 클래식, 전통 방식은 가서 줘 패고 가져오면 됩니다. 내 돈 내놔 이거야. 그러면 폭력을 쓰게 되고 막 하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다?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가에서는 뭐다? 장치를 만들어놨죠. 국가기관. 그게 법원입니다. 법원이에요. 알겠습니까? 모든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는요. 법원을 통해서 네 문제를 해결해라. 권리 의무 법률관계 문제를 해결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자 법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는데 을이 안 갚으면 조업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다? 법원에 가서 소송을 통해서 네 권리를 실현해라. 예. 그래서 요거는 바로 절차법은 요 민사소송법. 우리 2차 과목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1차 예술의 객관식 민사집행법.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소송법과 집행법. 소송은 뭐냐면 네 권리가 있다는 판결, 공권적인 확인 판결, 공권적으로 판단해 주는 게 바로 소송이야. 그래, 네 받을 권리가 있네. 성소 확정 판결, 성소 확정 판결. 바로 이게 여러분 집행에서 집행권한이 되죠. 집행권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원천. 권리의 원천. 이게 집행권한. 그 다음에 요 집행은 말 그대로 그 집행권한을 갖고 집행문이 나옵니다. 집행문.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죠. 그러면 집행문을 받고는 뭐다? 실질적으로 뭐다? 찾아가서 집행채무자를 찾아가서 뭐다?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딱 해가지고 예 채권의 만족 실행을 하는 거죠. 그 요겁니다. 요게 바로 민사소송, 민사집행법.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내 나오면 실제법, 절차법, 실제법, 절차법 이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민법의 형식은요. 첫째,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우리가 민법 전을 말합니다. 민법 전. 네. 그래서 여기 나올 때 우리 민법 전이 있죠. 법전. 이제 실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민법 전 같은 것도 있지만은 말고 민법이 엄청납니다. 그죠? 많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법 및 절차법을 제한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거. 따라서 실질적인 민법 같은 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법 같은 거 있잖아요. 상가임대차법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물권법의 마지막에 나오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굉장히 많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실법이라고 그런 거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런 것들 엄청 많아. 이런 게 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자, 3번은요. 형식은 민법이지만 실질의 민법이 아닌 거 이런 건 항상 법의 세계에 있습니다. 민법전에 딱 들어있는데 민법의 내용이 아닌 게 있고요. 마치 절차법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닌 게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면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행정벌 같은 거 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벌칙 같은 규정은 주로 민법의 내용이 아니죠.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게 아니죠.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이와 같이 벌을 주겠다는 이런 것들 됐죠. 벌칙 규정 이런 거는 뭐다? 그렇습니다. 바로 행정벌 이런 거는 형민법 전에 들어있지만 실제로 민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절차법 같은 거 우리가 요 채권편 앞부분에 가면 강제행위 나와. 그 강제행위는 뭡니까? 집행, 민사집행. 예. 그러니까 강제행위 관한 규정 같은 그런 것도 민법, 즉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게 아니라 권리 의무를 실현시켜주는 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절차법의 성격이죠. 민법 전에 들어있는데 절차법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요거는 한 번 들으면 돼. 됐죠?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개념이야, 개념. 됐죠? 자, 이제 민법의 법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 보면 되죠. 자, 법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법원은요, 우리 한글로 쓰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자, 길 가다가 택시를 잡아 타세요. 자, 기사님, 뭐 법원 가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기사님은 당연히 법원 가자고 그러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까? 몇 말이죠? 안 그러면 저 송파 쪽에 있는 거죠. 예, 문정동 쪽에 있는 뭐죠? 동부지방법원입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예, 기사님은. 근데 꼭 그거 아니죠. 우리 다음에 민사소송하겠지만 뭐죠?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도 법원이거든. 예, 민사시비합의부, 민사합의부, 단독 이런 것도 법원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법원은 그게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법의 원천. 그렇죠? 법의 원천 이런 말을 써서 줄여서 하는 말인데 자, 법원이란 말은 개념을 잠깐 볼까요? 일단 개념을 보고 우리 제1조가 들어갑니다. 자, 법원이란 법의 존재 형식, 법을 인식하는 근거. 참 말도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인데 두 사람이 분쟁이 생겼어. 갑과 을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을이 안 갚는다. 법원에 왔죠. 재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은 뭘 기준으로 재판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뭘 기준으로 재판하느냐 이 말입니다. 맞죠? 뭘 기준으로? 이게 법원이에요. 법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법치주의잖아. 법대로 우리가 그죠? 권리 의무가 보호돼야 되죠. 그래서 바로 뭘 가지고 재판할 것인가 이게 바로 법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성문법, 불문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2번 성문법은 문장의 형식, 말 그대로 성문, 즉 종이 쪼가리에 적혀있다 이 말이죠. 종이 쪼가리에 적혀있다 이게 성문입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된다. 성문법 어디서 만들죠? 국회.
입법 절차 아시죠? 국회가 법 만드는 데죠. 그러면 여러분 헌법할 때 국회 보면 입법 절차 조문이 쫙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문법이 아닌 게 나중에 불문법이에요. 불문법은 여러분 우리 헌법할 때도 하잖아요. 그죠? 종이 쪼가리가 없습니다. 종이 쪼가리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문법이 관습법이야.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죠. 관습법.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민법 1조인데 잠깐 앞에 우리 조문을 볼까요? 민법 1조. 민사에 관하여 이 말입니다. 민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그죠? 사인 간의 뭐죠? 그렇죠. 사인 간의 법률행 관계가 이어지는 관계가 다 민사입니다. 법률 관계.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이게 민사야. 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때 법률이라면 민법을 말해요. 민법, 성문민법. 자, 없으면 관습법, 불문민법. 그것도 없으면 마지막에 조리로 간다. 조리. 그래서 여러분 순서로 꼭 알아놓으세요. 됐죠? 성문의 민법, 두 번째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요 내용을 한 개씩 살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민법 제1조 적용 순서. 자, 순서 나타났죠? 민법, 관습법, 조리 이렇게 간다는 거죠. 민사란 널리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사법 관계.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줄인 게 사법 관계, 사법 관계.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매,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다. 우리 다음에 계약에서요. 법률 용어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계약을 어렵지만은 금전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소비, 쓰고 뭐다? 그렇죠. 그만큼 똑같이 그죠? 돌려주는 거죠. 대차. 대차는요. 받은 걸 돌려주는 걸 대차라 그래. 받은 걸 돌려준다를 대차. 빌린 걸 돌려준다. 빌린 걸 돌려준다를 대차. 됐죠. 쓰고 빌린 걸 빌려 쓰고 그만큼 똑같은 걸 돌려준다가 대차. 소비대차. 그리고 그 대상이 금전, 돈이죠. 금전 소비대차라 그래. 금전 소비대차.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요 계약법이 있죠. 여기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정려, 매매, 도급,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자, 그 다음에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법 규모를 다 말합니다. 성문법 다 통칭해요. 예.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성문민법, 다음에 불문민법, 세 번째 조리.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성문민법은 가장 대표가 민법전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법령이라는 게 있죠. 자, 법령,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조약. 다 이런 거는 종이 쪼가리에 다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법령이라는 게 뭐냐면 법률과 명령을 말해요. 법령이라는 거는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그래. 명령. 자,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여러분이 헌법할 때 나오죠. 바로 대통령령 부령이야. 자, 우리 헌법의 용어는 대통령령 부령이라 말을 쓰는데 우리가 요게 실무상에서랑 행정법에서는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대통령령을 시행령. 자, 요거는 좀 참고를 알아놓으세요. 대통령령을 시행령. 자,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있죠. 총리가 발령하고 우리 부령이라고 하는 행정각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령했죠. 그러면 이걸 부령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뭐 총리령은 뭐 보다 같은 건데 요거를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실무에서는 시행규칙, 행정 같은 말입니다. 대통령령을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 됐죠? 령.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법을 국회가 만들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국회는 대강을 정하고 하위, 그죠? 내려주죠. 그렇죠. 위임하죠. 위임 입법. 어디서? 집행부.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인데 상권 분립이죠. 국회, 입법부가 내려준다고 대강을 정하고 그러면 이 집행부가 뭐다? 만든다 말이에요. 법을. 집행부가. 예, 이게 바로 행정입법이라고 그러죠. 행정입법. 이게 바로 행정입법. 집행부가 그죠?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바로 행정입법. 바로 대통령령 부령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실무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법률보다 이게 더 무서워. 맞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거는 오히려 법률도 맞지만은 이게 대통령령 부령, 시행령, 시행규칙. 직접적으로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률 보면 자,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재정 공포 우리 헌법에 나오죠. 입법의 절차.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라는 거 제가 지금 말했죠. 예,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 행정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하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명령도 민사에 관하여 규정. 맞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사에 관하면 이 말입니다. 민사에 관하면 이런 말이 항상 들어가죠. 민사에 관하면. 자,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뭐다? 그렇죠. 바로 법원이 된다. 법원이 된다. 이 말 항상. 대법원 규칙,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법원 규칙, 됐죠? 자, 이 대법원 규칙은요, 예. 선생님, 규칙인데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있잖아요. 뭐, 시행규칙, 이거하고 전혀 또 달라. 그러니까 법률 용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법률 용어란 게 그때그때 여러분 이 말은 똑같은 명칭인데 내용이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자, 이 대법원 규칙이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법 수준입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맞죠? 그 다음에 내부 규칙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이것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항상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조약입니다. 조약도 여러분 우리가 알죠? 국내법으로 승인되는 거 있잖아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잖아. 조약, 헌법에서. 그러니까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이 된다. 다음에 자치법은 크게 두 가지죠. 뭡니까?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는 뭐죠?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를 규칙. 그러니까 이 규칙은 저 위에 대부분 규칙하고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달라. 우리가 용어가 같다고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내용은 같은데 달리 부르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명칭의 전부 이게 하나인지만은 다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지방의회 조례,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 의회가 만드는 서울시 조례, 서울시장이 만드는 뭐죠? 규칙 이 말입니다. 이것도 민사를 관한 거라면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역시 법원이 된다 이 뜻이야. 자, 이제 불문미법은 이제 크게 중요한 게 아까 관습법 그리고 마지막에 조리. 이거는 뭐다? 종이 쪼가리에 적혀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말 그대로 관습법.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다? 앞에서 나온다면 한 문제. 드디어 관습법이죠. 자, 관습법은 보세요. 개념 사회에 거듭된 관행. 자, 언더라인 관행. 그리고는 자,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 그렇습니다. 이 관습법의 두 가지 여러분 요건, 두 가지 키워드는 관행과 법적 확신이야. 관행이 뭐죠? 오랫동안 있어온 사실이 관행이죠. 오랫동안 있어온 사실이 이게 이제 법인갑다 하고 법적 확신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다? 불문의 법, 관습법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 법령에 절독되지 않은 한 법칙으로 효력이 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법령에 절독되지 않은데 이 말은 뭐죠? 그렇습니다. 성문의 법에는 절촉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관습법은 이 자체에서 뭡니까? 그렇죠. 순위가 달라지죠. 어느 게 더 우선이다? 성문법. 아무리 관습법이 있더라도 오래됐더라도 성문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충적 지위라 그래. 보충적 열후 뒤에 밀려있다 이 말이죠. 예. 성문법이 앞선단 말이에요. 성문법이 앞서고 관습법은 뭐다? 뒤에 있다 이거죠. 자, 관습법의 성립은 관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판례가 쭉 나오는데 자, 요 판례는 제가 의미 있는 판례만 하고 다를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내용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지금 아이디어는 다음에 특강 할 때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특강 이제 세 번째 특강 시간에 이제 제가 요 판례 있잖아요. 그거를 쫙 이렇게 스크린 하는 걸로 특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판례는 뭐다? 제가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의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습법 보면 밑에 판례 1번, 거기서 1번. 자, 사회 거듭된 관행, 법적 확신.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여러분 뒤에 우리 나오겠지만은 자, 이게 여러분 종중사건입니다. 종중사건.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다음 우리가 이제 바로 우리 앞부분에 다음 시간 할 때 다음에 할 텐데 이 종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종중 알겠죠? 우리가 문중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동일한 조상이 있잖아요. 자, 밑에 있는 그 후손들이 모임이야. 자연 발생 친족 단체. 이게 바로 종중이에요. 종중 편하게 들으세요. 그런데 옛날에 이 종중 이 어떤 사건 종중 토지입니다. 이 종중 땅을 팔았거든. 문중 땅을 팔았다 이런 말 알죠? 그러면 그 토지 대금이 나오잖아. 이거는 뭐다? 남자들에게만 나눠준 거야. 남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뭡니까? 뿔따고 나죠. 아니 우리는 뭐다? 우리는 뭐 자식들도 아니고 뭐 우리는 뭐 그럼 후손도 아니고 뭐 남이냐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 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삭가 쓴 어르신들이 뭡니까? 이럽니다. 남자. 알겠죠? 남자. 그 여자는 뭐다? 뭐 출가하면 외인이고 그 다음에 뭐 집안에서는 뭐다? 다, 이게 뭡니까? 옛날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가부장이고 남자 중심이잖아. 남성 우월. 이런 사상인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 깨집니다, 이제. 깨집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야. 그 옛날부터 여러분, 남자만 중심으로 만드는 종중은 뭐다? 헌법에 반한다야. 자, 이 문중에서 어르신이요. 이게 관습법이라는 거야. 이제 뭐, 자, 다 나왔죠? 맞다 이거야. 관습법이지만은 뭐다?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을 하죠. 헌법에 뭐가 있습니까? 남녀 평등, 가족 공동. 명백히 반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 헌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문법 최고의 대박, 민법보다 더 높죠. 여기에 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습법은 허용 안 돼.
됐죠? 바로 이겁니다. 예. 자, 그걸 이제, 예. 셋째 줄. 자,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사회생활 법적으로 승인됐다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세상에 규범을 하면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야. 그런데, 그렇죠. 한마디로 남자만 종중원이다라고 하고 남자들에게만 자, 토지 대금을 나눠준다. 이런 것들은 뭐다? 남자들에게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다 무너집니다. 됐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수 의견이, 자, 종중의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종려 관습은 이제 우리 헌법 질서에는 반한다,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헌법,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가족 생활의 보장, 맞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은 결국 토지 대금 이건데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번을 볼까요?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와 제사 및 종원 상환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 종족 집단. 말했죠.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우선은,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성별의 구별 없이, 남녀 구별 없이 성년이 돼야 돼. 미성년은 안 돼. 미성년은 애인데. 멤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남녀만 구별이 없고 성년이 되면 당연이야.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이 말이야. 조직회의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국가시험의 기출. 우리 시험은 아닌 것 같아. 뭐가? 마지막에 조리 합당하다는 뭐라고? 관습법이 합당하다 틀려. 관습법이 아니야. 조리. 예, 조리 합당하다. 됐죠? 요겁니다. 요거는 알아놓으세요. 내용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번부터 이제 여기 또 문제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또 사실인 관습이 있네요. 여러분, 관습법은 법이야. 법. 자, 사실인 관습은 사실이야.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야. 정도입니다. 정도. 여러분, 정도야. 이거는요, 전혀 떨어져 있는 완전히 뭐 별개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면 정도입니다. 발전 단계.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도 어느 순간에는 관습법이 되겠죠. 이거야, 이거. 정도야. 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자, 12시 밥, 1시 밥을 먹었다. 점심이야. 6시 먹었다. 5시 반에서 7시 먹었다. 저녁이야. 디너, 런치. 이 말입니다. 식사가.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3시 반에 먹었다는 거야. 이거는 점심이냐, 저녁이냐, 이거예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볼 거냐, 이 말이죠. 이제 간식이란 말 빼고요. 그럼 이걸 늦은 점심이냐 아니면 빠른 저녁이냐 이 말이야, 이 말.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요렇게 애매한 사각지대, 애매한 중간지대가 반드시 나오거든. 법에도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간다? 그게 판례가 이제 대법원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유권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렇게 보면 타당해. 이렇게 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법적 확신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관행은 똑같이 있죠. 근데 법적 확신에 이르렀죠. 그러면 관습법이 되고 법적 확신까지 이르지 않으면 뭐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인 관습이야. 사실. 그래서 여러분 법과 사실. 네. 자, 그래서 법적 효력을 보면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자, 관습법은 내내 했죠. 법령과 같은 효력,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이게 중요하죠. 어쨌든 재정법은 같은 말이 성문법이야. 성문의 재정법에보다는 보충이고 연후, 후퇴합니다. 이순이야. 일단 성문법이 우선이야. 맞죠? 성문법이 우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보면 굵은 글씨를 우리가 판시사항이라 그래. 판시사항. 그리고 본문 내용에 이제 가는 글씨로 쫙 돼 있죠. 이걸 우리가 판결요지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판례 검색을 보시면은요, 판시사항, 판결요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판결의 원문 이래가지고 구체적 사실관계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쫙 나옵니다. 알겠죠? 갑하고 을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래다 어쨌다 하면서 뭐다? 법원 제 몇 조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원심, 예컨대 고등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다. 그게 맞으면 뭐다? 그렇죠. 원심이 맞으면 뭐다? 상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원심이 틀리면 상고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굵은 글씨 판시사항을 보면 호주가 사망했을 때 딸의 분재 청구권 재산 나눠달라 이거죠. 인정하지 아니한 구관습법이 잘못됐죠. 이게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행이 되는지. 여러분, 자, 우리 68조 2항 헌법소원이 뭐죠? 우리가 68조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죠. 헌법재판소법에. 68조 1항은 뭐라 그러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알겠습니까? 그럼요. 따라서 뭐 국민의 기본권이 그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하는 거, 헌법재판소에. 근데 68조 2항은 권리구제형이라 안 하죠. 위헌심사형이라 그러죠. 68조 2항은 사실은요, 우리가 41조, 뭐다? 위헌법률 심판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은요, 법원이 뭡니까? 그렇죠. 예, 하는 거고, 제청을 하는 거고. 68조 2항은 법원이 안 해주니까 제청 신청에 법원이 기각했죠. 그럴 때 뭐다? 불 따고 나서, 그렇죠.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그죠? 하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요거, 68조 2항입니다. 그래서 68조 2항은 우리 위헌법률 심사하고 똑같은 거야. 위헌법률 심판하고. 예. 다만 그 신청권자가 법원이 하느냐가 우리가 오리지널 위헌법률 심사고, 그 다음에 당사자 본인이 한다 그러면은 뭐다? 국민이 하면은 그게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이 되려면 법률이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볼까? 예, 밑에. 이 셋째 줄, 이 사건 관서법은 법이야. 이 사건 관서법은 자,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죠. 그래서 뭐다?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 알아만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이제 개념이 나오죠. 예, 오랜 관행이고 의사를 보충한다. 요런 것도 우리가 다음에요. 네. 우리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또 민법 쭉 하다 보면 종식 표현에 이 말이 참 나와요.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보충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를 보충한다는 관행은 뭡니까? 당사자 의사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가고 당사자 의사가 애매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실인 관습이 뭐다? 그걸 메꿔준다 이 말이야. 사실인 관습이 메꿔준다. 맞죠? 사실인 관습이 메꿔준다. 니은 사실인 관습은 사측자치 당연하죠. 사측자치.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이다. 이거는요, 기억하고 맞물려 가는 겁니다. 자, 임의규정이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당사자 의사라, 당사자 합의로, 두 사람의 합의로 뭐다? 법을 배제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배제되는 법은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당사자 의사가 없으면 아니면 부족하죠. 애매하죠. 그러면 그 법이 보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강행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절대 배제 못합니다. 말도 안 되지. 당사자 합의로 배제 못해. 절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뭐다? 강행규정이야. 반드시 지켜져야 돼. 강행규정은 당연히 당사자 의사보다 우선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것입니다. 그 분야 재정법에 주로 강행규정 바로 나오죠.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간섭에 따르도록 위임했죠. 그 말고는 절대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규정과 사실인 관습은 강행규정을 능가하면 안 돼. 강행규정은 말대로 반드시 지켜야 돼. 빼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주장 입증이 나오죠. 관습법은 당사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소송법적 이 실력이, 지식을 좀 갖고 하는 건데, 관습법은 법이죠. 자, 알아놓으세요. 법은요, 법원이 안다. 이게 법원입니다. 유명한 말이야. 법원이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법정에 가서 소송할 때 막 몇 조가 판사님 제 이런 법이 있는데요. 이런 법 몇 조로 보시면은요. 이래. 그러면 판사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래요. 우리 안다. 이 말이야. 사실을 말하라 그래.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사실을 말하라, 권리를 줄이라. 사실을 말하라, 권리를 줄이라. 이겁니다. 소송은. 아시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은 법이 알기 때문에, 법원이 알기 때문에,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 입증 필요 있다?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법은 스스로 판단한다. 이걸 직권이라 그래. 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직권. 자, 직권이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직권이라는 건 다른 뭐냐? 직무에 따른 권한 또는 직무에 따른 권능을 말해. 직무에 따른 권한, 권능이라 말하면 뭐죠? 판사라면 당연히 알아서 챙겨야 될, 판사라면 당연히 뭐다? 신경 써야 될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왜? 법은 알아야 되니까. 자, 다만 관습은 그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법적 확신 인식의 승인 가리기가 어렵죠. 그때는 결국 당사자 주의, 그래서 판례가 두 개 다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모순이 아니야. 원칙은 관습법은 직권조사상이라 그래.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정확히 말하면은 직권조사상이라 그럽니다. 직권으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세상의 모든 관습법을 법원이 다 알 수 있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한계가 있잖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다? 예,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 줘야 되겠죠? 이겁니다. 구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말도 맞고요. 뒤에 말도 맞다고요. 법원이 알 수 없을 경우에 결국은 당사자가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라. 권리를 줄이라. 사실의 문제는 당사자 문제, 법의 문제는 법원의 문제. 됐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구별. 이 판례가요. 매년 시험에 나온다 보면 돼요, 그냥. 아, 뭐 안 나올 수면 안 나오는데. 나온 다음에 이겁니다. 여기서 다 나와. 예, 여기서 걸고 옵니다. 딱 좋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면요. 위에 설명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관습법이란 밑에 사실인 관습은 또 관습법은 법령과 같고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 관습법은 직권 확정, 직권으로 확정한다. 법원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 입증. 그러나 어렵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당사자가 또 그죠? 예,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실임 간섭은 사설 자체 인되는 분야. 그러니까 지금 요 앞 페이지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이 판례를 전부 한 겁니다. 이 판례가 교과서예요, 그냥. 판례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네, 판례가 교과서.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습법은 법이야. 사실임 관습은 사실의 문제고. 됐죠? 법과 사실의 문제. 자, 그 다음에 관습법 했고, 두 번째 조리. 자, 조리라는 단어만 좀 알아놓으세요. 조리는 우리가 사물의 본성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 와.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그 뒤에 경험칙, 사회통념, 법의 일반 원리, 그 다음에 상식. 우리 상식, 커먼 센스 있죠? 이게 다 조리입니다. 이 조리란 말이요. 전부 같은 말이야. 알겠죠? 전부 같은 말이야. 사회통념, 그 다음에 뭐다? 상식.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험칙. 그죠? 경험칙. 경험칙이라는 것 뜻이 뭡니까? 오랜 동안 인간이 경험을 하면 오랜 경험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법칙이 있죠. 이거 아니야. 그게 뭐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죠? 상식. 커먼 센스. 사회통념. 그럼 우리 판례를 보면 우리 판결문에 뭐가 나옵니까? 사회통념에 따라 뭐 이래 나오죠. 그게 뭐다? 이거야. 조리야. 그러면 실제 그 사회통념은 누가 할까? 결국 판사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한번 딱 말씀드릴게. 판사님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이고 공정한 제3자입니다. 심판. 당사자 두 사람이 싸우죠. 자기들 말이 맞네 주장하죠. 그러면 판사님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줘야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야. 그러면 판단을 내리는 뭐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 요겁니다. 제3자. 그러니까 판사님 생각이 바로 상식이고 사회통념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아세요? 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조리다. 이게 조리가 이제 하나만 법원이 되느냐. 자, 조심해. 조리가 법원이 되는 논의가 있는데 법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리의 순으로 법원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다. 그래서 판례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 이런 말 해요. 물론요, 이걸 부정한 학자님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못 본다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정말 심플하게 시험에 딱 맞게 됐죠?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 이렇게 하면 돼. 다음에 판례, 이거 우리나라는요, 대륙법이기 때문에 판례가 법이 되느냐, 법원이냐, 그거는 영미법이야. 영미법은요, 케이스 메소드. 미국에 가면, 로스쿨 가면요,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처럼 민법 이렇게 갖다 놓고 안 합니다. 미국에는 로스쿨이 뭐 하냐면요, 판례를 검색해서 판례를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 판례 사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여기서 왜 이렇게 주장했지? 그럼 여기서 판사는 왜 이렇게 판단했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몇 년도 누구와 누구 사건, 갑과 을 소송, 누가 누구 사건 이럽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총칙, 물권법 제1조, 2조, 3조, 자, 물권 186조, 187조. 그 다음에 뭐 상법 제 몇 조. 우리는 내나 법 조문을 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 이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판례가 법원이 되는 거는 불문법을 하는 우리가 영미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계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판례의 법원성에 견해 드립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정해. 우리는 안 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 이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뭐죠? 그렇죠. 나오잖아. 예, 법원을 기속한다 이거죠. 법은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돼. 그럼 법이야 이제. 따라서 그 결정에 반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죠.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이 떨어가지고 하면은 그 법 고쳐야 되죠. 바꿔야 되죠. 날아갑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민사에 관한 것이면은 법원이 된다. 알죠? 그래서 헌법적 결정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민법의 기본은 뭐 기본 이제 말 그대로 크게 보면 이제 박스를 보면요. 자, 근대민법에서 빅3 세 개가 이겁니다. 소유권의 절대.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왕, 뭐 이런 봉건, 영주, 뭐 귀족, 국민들이 뭐 백성이 뭐 권리가 있겠어.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시민의식이 삭뜨고 그럼 뭡니까 이제 돈 버는 사람 상인들 나타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뭐다 왕과 귀족에 맞서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다. 야, 소유권 보장해라. 내 돈 보장해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자유, 그리고 과실. 내 잘못이 없으면 책임 안 져. 이게 근대사법,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인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이제 좀 수정이 되고 조금 바뀝니다. 조심해. 수정이 되고 좀 약간 바뀐다는 거지 반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봐. 근대사법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예를 들어 소유권 절대는 계약자유죠. 그러면요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빈익빈 부익부 들어봤죠? 자본주의. 예.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제일 문제가 빈익빈이야.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고 부익부야.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갈등이야. 그러면 공동체가 존립을 못합니다. 이거는 뭐다?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부자를 다 죽이자 이게 아니에요. 부자를 다 없애자 그러면 그게 공산주의라고 사회주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제도를 택했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쪽이 있고 아니야. 이 자본주의를 좀 고쳐 쓰자. 수정 자본주의죠. 수정 자본주의가 맞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같이 정치하고 맞물려 가는 거야. 자, 그러면 현대민법의 원리는요. 수정이야, 수정. 수정이기 때문에 다 때리 부수자. 죽창 들고 부자는 다 죽이자. 이게 아니라고. 알겠죠? 여러분 부자가 죽으면 가난한 사람이 잘 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맞죠? 발전의 문제거든요. 변화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소유권 절대에서 뭐다? 소유권은 뭐다? 사회적 기소, 공공의, 여기 보면 원칙인데 좀, 이게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가 아니라 보충이야, 보충. 알겠죠? 보충으로 좀 다 바꿔주세요, 보충.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절대가 맞아요. 그런데 보충을 하자, 이 말입니다. 맞죠? 왜 우리 헌법에 나오잖아. 사회적 기속성이잖아. 사회적 제약이잖아. 맞죠? 안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할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땅을 사는데 전국의 땅을 다 사버려. 그러면 백성 나머지 국민들은 나가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다? 가질 수 있는 땅을 좀 제한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규제를 가하고 세금 같은 거 거두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투기지역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주무가치 허가를 받아라. 주무가치 허가를 받아라. 투기과일지역 딱 지정하면 함부로 매매가 안 되게 하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칙이라기보다는 보충입니다. 만약에 소유권이 공공이면요. 원칙 이건 어디서 해야 돼? 이거는 그냥 북한이 아니면 공산주의야. 원칙이 아니고 보충. 그 다음에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기보다는 보충입니다. 알겠습니까? 원칙은 자유야. 여러분 원칙과 보충, 원칙과 예외 이거는 돼야 돼. 어쨌든 간에 마지막 무과실 원칙 아니죠. 어쨌든 간에 과실 원칙, 과실 이 책임이라는 게 잘못이 없으면 책임이 안 집니다. 다만 자기 잘못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우게 한다고 무과실이야. 제주물 책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건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 잘못을 떠나서 책임져 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공익 관련성이 크니까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 나오는 건 소유권 공공, 계약의 공정, 무과실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보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수정, 보충. 그래서 계약 자유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 계약 자유를 보충하기 위해서 공정이 들어가고 과실 책임이 원칙인데 이걸 보충하려고 일정한 분야는 무과실 책임을 지우게 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유권도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소유권 보장돼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권은 보장 안 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공산주의야. 중국이나 공산국가나 사회국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국가 토지는요. 국가가 국가 소유해. 그리고 국민들은 뭐죠? 인민들은 뭡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는 거야. 자기 거란 게 없다고. 그걸 이제 조금씩 풀어줬죠. 그게 누구야? 띵샤오핑이야. 띵샤오핑. 알겠죠? 이게 인간의 본능에 맞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제도는 절대 오래 못 가고요. 망합니다. 인간이 뭐야? 그렇죠. 갖고 싶어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이야. 이걸 누르면은 결국에는 그건 오래 못 가. 알겠죠? 그래서 수정을 하자는 거야. 그래 네가 가지되 너무 많이 갖지 말고 남의 권리도 침해하지 말고 더불어 사니까 좀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야 갖지 마. 다 뺏어. 안 돼. 계약 자유인데 자유 아니야. 계약하려면은 무조건 국가 허락을 맡아야 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맞죠?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까지. 제가 요런 걸 좀 알아놓으시면 민법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하나만 말하면 그래서 우리 그 민법의 대가가 크게 있는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민법은 사적 자치냐 하는 사적 자치파가 있고요. 아니다. 공공복리파가 있어. 자, 요거는 여러분이 제가 이번 시간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적 자치냐? 아니면은 그렇죠. 아니면 공공복리냐? 저는 당연히 사적 자치입니다. 그런데 공공복리. 자, 우리 공공복리.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대가, 쉽게 말하면 옛날 자꾸 하셨지만 우리 박윤지 교수님 같은 분은 그렇죠. 바로 공공복리를 그러니까 이걸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우선할 것이냐. 우선의 문제입니다. 이걸 하면 이거 배제고, 이거 하면 이게 배제가 아닙니다. 어느 걸 우선할 것인가. 아시겠죠? 요렇게 나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어느 걸 우선할 것인가 하는, 요게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시험은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딱 요거.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제 1강 1회, 자, 우리 첫날, 1회 강의 요거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2강 들어가겠습니다. 네.